안녕하십니까,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인 PP 방송으로 나가면서 제 2편이 되겠는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 갖는 그 권리라고 그러는 거를 처음서부터 설명을 드려서 이 시간이 두 번째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사람에게 최고의 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라고 그러는 거, 내 거라고 그러는 거죠. 너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저것도 내 거야. 모든 게 다 내 거야. 결국은 개인의 욕망, 이런 거에 의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국가 간의 소유에 대한, 내 거에 대한 다툼이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로 일어나죠. 바로 인간에게 이 욕망, 다툼이라고 그러는 게, 욕망이라고 그러는 것이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동물하고 거의 비등하겠죠. 그런데 또 동물보다도 뭐만도 못하다라고 그러는 건 또 바로 이것이 너무 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결국은 내 거라고 그러는 게 있을 때는 관계가 없어. 근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죠. 그러면 또 요걸 뭐냐면 또 남한테다가 없으니까 또 빌려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 빌려줄 때가 있고, 근데 내가 또 해야 되는데 조금 모자랄 때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 거라고 그러는 것이 거의 세 가지에 의해서 운명이 되는데, 첫째가 지금 얘기하는 없을 때. 두 번째, 없을 때 남한테 빌려야 되죠. 그 다음에 빌려줄 때, 내 거를 또 너한테 잠시 빌려줄 때. 세 번째는 모자랄 때, 이러한 거에 의해서 우리가 권리가 파생된다고 보셔야 돼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들으시면은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권리관계 분석을 하면서 경매에서도 최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세 가지가 되다 보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6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너는 이러한 권리가 없을 땐 어떻게 한다, 빌려줄 땐 어떻게 한다, 모자랄 땐 어떻게 한다. 요렇게 해서 인간이 바로 뭐냐면 권리라는 거를 6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선 제일 먼저 내 거라고 그런 거,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거 이외에 없을 때, 그 다음에 빌려줄 때, 그 다음에 모자랄 때 이러한 그 권리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을 때, 내 거일 때 소유권이다라고 우리는 이러한 권리가 나오고, 결국은 이 소유권을 어떻게 해야 돼? 빌려 쓰든가 꾸어 오든가 뭘 하든가 사든가 이러한 권리가 되죠. 그래서 내 거라고 우리는 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돈 빌려줄래? 그럼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빌려줄래? 지금 얘기한 대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이다라고 우리는 이러한 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쉽게 생각을 하세요. 내 거를 갖고 있다 이거야. 내 거를 갖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내가 상황이 좀 급해. 왜냐? 배란간에 애를 시집장가 보내려고 했더니 돈이 좀 필요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야, 좀 빌려줄래? 라고 그러는 거야. 그 대신 너 이거 잠깐만 갖고 있어. 내가 한 1년 있다가 갚을게, 라고 그랬을 때는 지금 얘기하는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야. 뭘 가지고? 내 거를 가지고 그 대신 네가 잠깐 갖고 있어. 요게 바로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지금은 돈을 빌리는 건데 돈 빌리는 거 외에 부동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을 빌리는 경우가 지금 얘기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 거라 우리는 권리에서는 돈으로 빌려주는 권리거나 빌리는 권리나 또 아니면은 부동산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권리, 딱 두 가지 권리로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다시 한번 소유권, 내 권을 가지고 돈으로 했을 권리와 부동산 자체로 했을 권리 두 가지야. 돈으로 했을 권리가 저당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했을 때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민법에서 물론 7개지만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딱 6개. 소유권과 돈에 관한 권리, 임차권, 저당권.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이라는 6가지 권리를 법에서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점유권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깔고 앉아 있는 권리, 여기 이제 동산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유권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내 이름을 표시해 놓은 권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가 이제 요거는 이제 이제 지금 이 시간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 벌써부터 머리 지근지근해. 그런데 간단한 거예요. 점유권 깔고 앉아 있는 거를 내 거라고 그러는 권리. 그 다음에 바로 본권이라고 그러는 거는 바로 뭐냐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라고 그러는 걸 합쳐서 본권이라고 하는데 딱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은 이름을 써놓는 권리를 그냥 본권이라고 쉽게 생각해요. 이걸 이제 뭐 다사하게 복잡하게 하면 더 머리가 아프니까. 깔고 앉아 있어서 내 거라고 그러는 권리.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동산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깔고 앉아서 내 거라고 그러는 권리와 그 다음에 이름을 써놓고 내 거라고 그러는 권리. 이름을 써놓고 권리임을 표시하는 그 권리가 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권과 채권이라는 게 또 나와요. 이따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물권은 간단한 거예요. 물건만 쫓아다니면서 내 거야, 그리고 물건하고 하여간 쌈박질하면 물권이야. 알으셨어요? 채권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채권은 뭐냐?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사람이 지옥에 가면 지옥까지 쫓아가야 돼. 천당 가면 천당까지 쫓아가야 돼. 미국까지 가면은 미국까지 쫓아가서 너하고의 권리관계를 규명을 하면은 이게 채권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쫓아다니는 권리. 채권, 사람을 쫓아다니는 권리.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알으셨어요? 그러면서 물권과 채권은 저 나중에 또 이제 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되는 권리가 이제 하나 나오는데, 자, 등기라는 집의 주인. 그래서 이제 등기부가 뭔가. 등기부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땅이 살고 죽는 건 어디라고 했어요? 지적.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호적. 건물이 살고 죽으면 어디야? 건축물관리대장. 권리가 살고 죽는 건 어디라고 그랬어요? 등기부라고 그랬죠. 등기부. 그래서 이 등기부는 어떻게 생겼나 보자 이거요. 자, 우리 민법에서는 이름을 써 있는 권리를 아무한테, 사람한테다 왜 이름 써놓지? 안 되는 거다 이거요. 이름을 써놓을 수 있는 권리를 딱 6가지로 우리 민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소유권이라는 집을 보자 이거요. 소유권을 하나의 권리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권리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매를 지금 하시는 분들, 타짜이신 분들, 전문가이신 분들도 유념하셔야 돼요. 소유권을 이기는 권리는 절대 없습니다. 알으셨어요? 이 지상 최고의 권리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은 그래서 절대적인 권리라고 그래요. 소유권을 이기는 권리는 없어. 다만 소유권의 일부를 조금 빌려주든가 소유권의 일부를 맡긴다든가 이러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제한당한다라고 해서 제한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뭐하냐? 자,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제한물권이라는 뭐냐? 간단한 거예요. 물권을 제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소유권이라 우리는 지상 최고의 권리, 소유권이라는 지상 최고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야. 빌려줬으니까 조금 제한한 거네. 예를 들어보자. 내가 10억짜리 집이 있어. 10억짜리 집이 있어. 근데 내가 1억을 빌렸어.
그러면 1억을 빌려준 홍길동이는 나보고 뭐라 그러냐. 박준호, 네 집 10억이야? 그 중에선만 네 거는 9억뿐이 안 되고 1억은만 내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권리야. 라고 얘기해도 돼. 이걸 그래서 관념상 머리로 지배하는 권리라고 그래요. 또 복잡하시죠? 또 머리 아프시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완전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이 하나도 없는 게 완벽한 물건이에요. 그 물건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완벽한 물건을 갖고 있다가 사회활동을 하다 돈이 필요하다. 뭐가 어쩌다. 뭐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그래 놨을 때 돈을 빌리든가. 야, 난 뭐 좀 하려는데 돈 좀 빌려줄래? 내 거 그 대신 잠깐 갖고 있어. 그게 저당권이라니까. 그 다음에 내 물건을 어떻게 할래? 뭐 전세 줄게, 뭐 줄게, 뭐 내 물건을 통해서 너가 다니든가 뭐든가 그래. 지상권을 설정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무덤을 써라, 이게 묘지를 써라. 그것도 지상권이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 산에다가 묘지를 쓰면 어떻게 돼? 그 묘지는 나름대로 집이야. 집으로 건축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물건을 뭐 한 거야? 제한당한 거야. 그래서 제한 물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소유권을 이기는 권리는 없어. 그런데 소유권자인 내가 일부를 돈을 빌린다든가 일부를 뭐 부동산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놨을 때 바로 그 권리가 소유권하고 쌈박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물건, 소유권이 아닌 다른 모든 물건을 소유권을 제한한다. 그래서 제한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라 이게요. 그 대신 자 봐보자 이거요. 소유권이라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소유권이라는 집에는 돈으로 쌓아놓은 집이죠. 이 집에는 세입자가 5놈이 있다. 5사람이 있다. 바로 뭐냐?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 다음에 임차권이라는 이와 같은 5명의 세입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후에 여러분들 많이 들은 법정 지상권이라든가 또 뭐 유치권이라든가 이러한 권리는 분명히 권리야. 권리인데 어디를 못 들어가? 소유권이라는 집에는 절대 요만큼 발톱도 못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민법에서 그렇게 만들었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요거다 이거예요. 네가 간단하게 하면은 소유권이라는 집에 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5명뿐이 없는 거예요. 그걸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유권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세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 그런데 나머지의 니네들 물건은 세에 못 들어가. 밖에서 살아라 이거야. 밖에서 문 바깥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시청자 여러분이 이제 보실 때 이런 게 하나 있죠. 어떻게 되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소유권이라고 그러는 거에 이제 제한 물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제한 물건은 몇 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5개가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어디에 들어가 산다라고 그랬어? 소유권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세를 살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만약에 그 유명한 전세권 있죠. 전세권이라는 놈을 찾으려면 어디 찾아야 돼요? 문 밖에서 찾아야 돼요? 아니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찾아야 돼요? 당연히 집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거는 등기부에서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유치권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유치권은 우리나라 민법에 자식아 너는 저 소유권이라는 집에 들어가지 마라. 너 거기서 못 들어가서 넌 밖에서 살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유치권을 찾으려고 등기부 쳐다보면 안 된다니까. 유치권은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서 집 문 바깥에 가서 보는 거야. 문 바깥에 가서 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등기부라는 집에서 찾는 게 아니고 등기부 밖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유치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 찾아서 안 되죠? 현장 가봐야 되는 거예요. 또 현장에 있는 사람은, 현장에 유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등기되는 집에 들어가지 말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못 들어가는 거야. 그거 어디서 살아야 돼? 밖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집에 만약에 경매당하면 뭐라고 그래? 유치권 행사 중 프랭카드 써붙인 거 보셨죠? 본 건물에는 유치권이 행사 중입니다. 라고 그런 거. 나 등기부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등기부 밖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나 숨쉬고 먹고 잘 산다.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 프랭카드를 걸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보시면 권리는 소유권이 있어. 소유권. 나머지는 지상 최고의 권리, 이거는 대통령도 침범 못하는 권리, 최고의 내 권리야. 이 내 권리인데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돈이 필요하다든가 뭐가 어떻게 되든가 라고 그래놨을 때 부동산을 이용하게 해주든가 돈을 빌려 쓰든가 라고 그러는 권리가 나오게,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지금 권리를 요구하게 돼. 그러면 그 요구하는 권리가 5개뿐이 없다니까. 간단하게 하면 등기부, 소유권이라는 등기부에 들어갈 수 있는 놈은 5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이라는 5개야. 5개는 등기부에 들어갈 수 있어. 등기가 사는 집에, 등기라는 집에. 그런데 나머지 여러 번 많이 들어본 점유권, 유치권, 뭐 법정 지상권 이런 거는 어디냐? 등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 우리 민법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집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어디? 등기라는 집에. 그냥 밖에서 살아야 돼.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점유권 찾으려면 어디가 찾아야 돼? 등기부에 찾으면 없어. 어디 있어? 등기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거는 유치권 찾으려면 등기에서는 없는 거야. 어디에 돼? 등기 밖에서 찾는 거야. 그런데 유의하시자 이거예요. 전세권은 어디가 찾아야 돼? 전세권은 어디래? 소유권이라는 집 안에 들어가 찾아야 돼. 그런데 전세 등기를 해놓고 전세권 아닌 소유권이라는 집 안에 들어가서 살고는 있는데, 실제는 살고 있는데 권리는 어떻게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전세 등기를 안 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전세는 어디 살아야 돼? 등기라는 소유권이라는 등기라는 집 안에 들어가 살아야 돼. 근데 밖에서 사는 거야. 국가에서 보호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왜냐? 경제적인 강자인 집주인이 세 등기해줘 안 해줘? 안 해주잖아. 근데 모든 권리, 보통 많이 쓰는 우리 민법 186조 모든 권리는 등기해야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 안으로 들어갈 때 집주인 놈이 안 해주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을 나오는 그 안으로 안 해주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밖에서 사는 거야. 밖에서 살면은 어떻게 되냐? 보호를 안 해준다니까, 국가에서. 국가에서 보호를 안 해줘.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에서 만드는 게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라고 생각. 등기 안 해도 어떻게 돼? 지금 얘기한 입주를, 등기 안 해도 주민등록상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등기연고 똑같이 취급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우스갯소리로 1대5 법칙이라고 그랬는데, 소유권과 그 다음에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는 권리다. 다만 돈에 관련돼 있는 거는 저당권. 그렇잖아요. 저당권. 나머지는 부동산, 땅이든 건물에 관련돼 있는 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이다 이거요. 돈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저당권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등기의 이제 표시는 원래 한꺼번에 이제 해놔놓고 이제 여러 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등기라라고 그리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가 칸이 4칸이에요.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얼굴이 있죠. 그 다음에 오장육부가 있죠. 몸속. 오장육부. 그 다음에 겉에 있는 모습이 있죠. 이게 3가지 모습인데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 번호가 있죠. 무슨 바코드 번호가 있잖아. 바코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그리는 것처럼 등기부도 머리, 속, 겉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번호가 있어. 바로 그 바코드 번호를 그 등기 번호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껴놓고 보면은 등기부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는 4가지다. 번호가 있는데 등기 번호란인데 그거는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쳐버리면은 얼굴. 자, 요 어떻게 생겼나 보는 모습이에요. 2번째는 오장육부가 있는 속. 3번째는 겉모습이 있는 겉의 행태. 이렇게 딱 3가지로 보면 돼요. 그래서 등기부의 얼굴은 뭐야? 그게 표제부야. 표제부. 표제부를 봐야 이놈이 땅인지 건물인지, 사람 얼굴을 봐야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할 거 아니야. 또 몇 살 먹었는지 구분할 거 아니야. 등기부의 표제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몇 살 먹었는지, 어디 사는지, 뭐는지, 생긴 모습, 그게 표제부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몇 가지 민법에서 뭐 7가지 그리지 말아요. 6가지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소유권. 소유권 이외에 5개 권리가 있다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 아니에요. 사람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숨쉬고 있다. 심장 안에 심장. 하트, 심장. 심장이듯이 바로 뭐냐면은 6가지 권리 중에 최고의 심장은 소유권인 거예요. 그 소유권을 갑구에 갖다 놓은 거야. 오장육부 갑구. 아셨어요? 갑구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이라는 이와 같은 5가지 권리는 을구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위에 제목 을구 보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갑구는 뭐야? 소유권에 관한 권리.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시 우리 민법상의 권리는 6가지가 있다. 최고의 권리는 소유권이다. 나머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5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이라는 5개 권리다. 그 외의 권리는 절대 등기라는 집에서 들어갈 수가 없다. 밖에 나가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 그거 누구 거야? 그랬을 때는 어디 와야 돼? 갖고 보는 거야. 야 그 갖고가 깨끗해 안 깨끗해? 그러면 을고 보는 거야.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표제부는 얼굴, 갑구는 심장, 을구는 제가 육신, 몸뚱아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바로 요거 해설해요. 표제, 토지는 토지대장을 근거로,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작성한 게 표제부예요. 갑구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몇 개? 6개의 권리. 그 중에 최고의 권리는 소유권. 그 소유권을 갑구로 보내버린 거야. 나머지 5개 권리는 을구로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 등기부에서 표제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갑구가 되죠. 표제부는 강원도 뭐 평창군 용평면 어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목이 어떻게 생겼다. 그 다음에 갑구는 소유권. 결국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몇 번지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주인이 누구요. 요게 갑구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데 어디에? 소유권에 세든 사람이 누가 있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이라고 그랬죠. 요거예요. 세든 사람 찾는 거예요. 근데 저당권은 돈 때문에 들어간 거고
쇠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인 4개의 권리는 뭐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쇠 들어가 있는 권리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등기다라고 그러는 거는, 등기부라고 그러는 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장부책이라고 그랬죠. 장부책이야.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냐? 아니다. 이거 몇 개? 6개 권리가 들어간다 했어요. 6개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와 같은 5개 권리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민법 186조에 뭐라고 돼 있냐? 모든 권리는 등기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호해 주겠다 이거야. 너 이름 써놓은 거 네 거 보호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권리도 올리면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 저요 국가에서 해가지고요 등기부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러면 보호해 주는 거야 그 권리를. 그때 안 올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안 올리면 죽여? 마음대로 없애버려? 마음대로 강탈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주민등록을 만들고 뭐고 그러면 완벽한 인간이야. 완전한 인간이야. 얘는 모자란다는 거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제대로 갖출 건 갖춰놓은 거야. 근데 바로 뭐야? 무국적자도 있잖아. 무국적자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뭐 돈 뺏어도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국적자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호적을 만들어 놓은 사람보다는 덜 보호받는 거예요. 병원도 가가지고 어떻게 돼? 지 돈 다 내놓고 해야 돼요. 투표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권이다라고 그러는 건 바로 채권이라는 건 뭐냐? 2개의 권리를 구분하는 거는 결국은 물권과 채권을 갖다가 구분하는 권리는 물권은 물권. 자, 몇 개? 6개 권리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그 중에 이제 하여간 소유권까지 다 합쳐. 이 권리는 등기하라고 그랬어. 그래야 보호해 준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등기래는 집에 들어가야 돼. 근데 들어가면은 보호해 줘. 너 땅 샀네? 집 샀네? 네 앞으로 등기했어? 그럼 보호해 주는 거야. 그런데 집 사고 땅 샀는데 등기를 안 한 거야. 등기를 안 했을 때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좀 전에 얘기한 거 있죠. 물권은 뭐라고 했어? 물건 쫓아다니면서 지금 뭐 권리 행세를 하는 것이 물권이야. 채권은 뭐? 사람 쫓아다니면서 행세를 하는 것이 채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홍길동이가 돈 1억을 A라고 우리는 갑돌이한테다가 빌려줬어. 그런데 갑돌이 집에다가 뭐 했어? 저당권을, 돈 1억을 빌려줬으니까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갑돌이가 안 갚어. 갑돌이 찾아다녀야 돼. 갑돌이 물건 갑돌이가 미국을 가든 저 지옥을 가든 천당을 가든 전혀 신경 안 써. 뭐에만? 갑돌이한테 잡아놓은 물건에만 신경을 쓰는 거야. 그 물건 팔아서 소매에서 환가라고 그래. 이때는 환가. 뭐냐? 물건이에요. 물건이 아니고 물건을 가격으로 매기는 게 환가야. 이게 경매신청이라는 거예요. 내 권리가 있걸랑 저당권이라는 거. 아까 홍길동이가 갑돌이한테다가 1억을 빌려줬잖아. 그 1억을 빌려준 그거를 저당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 저당권을 국가 보고 갑돌이 제 지옥 갔대요. 제 천당 갔대. 필요 없어. 관계없어. 미국 갔대요. 안 가도 돼. 미국 안 쫓아가도 돼.
갑돌이한테다가 내가 잡아놓은 물건을 가지고 국가 보고 당신이 내 권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그랬잖아. 그럼 내 보호해 줬는데 갑돌이가 지금 행방불명이래. 갑돌이가 지금 미국에 있는지 영국에 있는지 어디 러시아에 있는지 모르겠어. 제가 지금 천당에 가 있는지 지옥에 가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 대신 당신이 국가가 내 권리를 보호해 주기로 해놨으니까 내 권리를 돈으로 바꿔줘. 그게 경매 신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환가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권리로 얘기하면 환가, 그 돈으로 바꿔주는 권리다 이런 얘기예요. 물권에서는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억을 갑돌이한테 홍길동이 채권을, 차용증서, 그 유명한 차용증 가지고 돈 1억을 빌려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갑돌이 물건 보고 돈 못 달라고 그래. 갑돌이가 어디 갔어? 미국 갔다. 그럼 미국까지 쫓아서 야 인마 너 내 돈 막 1억 내놔 그래야 돼. 제가 저기 어디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데를 갔다. 그럼 아프리카 그 더운 가봉에 가가지고 야 인마 돈 내놔 인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갑돌이가 만약에 지옥에 가면 같이 지옥으로 가야 돼요. 아 진짜예요. 지옥으로 가서 돈 내놔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 갑돌이하고 홍길동이하고의 관계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채권이야. 그러면 이거 아들 보고 예를 들어서 지옥으로 갔는데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갑돌이 아들 보고 야 인마 네 아버지가 빌려간 만 내 돈 1억 네가 내놔. 그렇게 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채권이에요. 채권은 그 사람하고 그 사람 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갑돌이 마누라 보고도 갑돌이 마누라가 썼다는 증거가 증빙을 대지 못한 이상은 갑돌이 와이프나 자식들 보고 돈 내놓으라고 못 그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가려고 그래? 물건으로 가려고 그래. 그냥 돈 빌려주고 여러분 알았어 빌려줄 테니 너 물건 있어? 저당 잡을 건 물건 있어? 그거 갖고 오라고 그러는 게 그거야. 너가 혹시 지옥에 가면은 난 지옥 가기 싫걸랑? 그 대신 네 물건에다가는 내가 돈을 받아야 되겠어. 이거다 이거야. 물건 채권 이 시간에 아주 명확하게 외우면 돼. 채권 사람 쫓아다니는 권리. 물건은 뭐다? 물건을 쫓아다닐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런데 등기하면 뭐가 된다? 물건이 되는 거예요. 등기 안 하면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한번 봐봐요. 남의 세입자로 들어갔어. 집주인이 전세권 등기해주면 물건이야. 전세권 등기 안 해주면 채권이야. 근데 집주인이 전세권 등기해 주려고 그래? 잘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1982년도 이때에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때 만들어 놓은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자, 그 집에 들어가서 세입자로 거주해라. 거주 요건이죠. 그 다음에 너가 거기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야? 바로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전입신고다 이거예요. 전입신고한 날짜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금액은 뭐야? 확정일자라는 거를 받아라. 그러면은 한번 봐보세요.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뭐 해야 돼? 당연히 저당권에 대한 물건으로 지금 형성이 되죠. 물건으로 형성되면서 거기 금액이 있잖아. 언제까지 갚겠다는 거 나와 있잖아. 세입자도 마찬가지야. 전입신고 언제라는 게 돼 있잖아. 그 다음에 확정일자에서 금액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물건이라고 아니고 준물건이라고 해서 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바로 물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거야. 차라리 물건이면 물건인데 이거는 물건이고 어느 경우는 물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입자 가지고 위장 여부 뭐고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집주인이 등기 우리 민법에 간단합니다.
모든 세입자는 무조건 등기해줘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필요 없어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왜 필요한가? 아니, 분명히 전세로 들어갔어. 아니, 그냥 월세면 뭐야? 임차권으로 들어갔다, 이거야. 전세권, 전세금을 준 전세권. 그 다음에 월세로 준 임차권으로 들어갔다, 이거야. 그럼 집주인이 등기를 해줬는데 등기를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물권이 안 되고 채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어디 가야 돼? 지옥 가면, 세입자가 어떻게 지옥까지 가? 목숨 내놓고. 지옥까지 가서 달래야 된다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우선 설명을 드리고, 제3부에서는, 이제 제3부, 3부에서는 지역 분석을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지역 분석을 해야 될 거가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에서 100대 과제가 있죠. 이 100대 과제는 제가 지금 나가서 강의하는 대학의 세 번째, 이번에 국토정책론을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3교시의 국토정책론에 바로 그거 당연히 국토정책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부동산 관련 부분을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1편과 2편은, 제가 1부와 2부는 이 방송을 시험 테스트하기 위해서 해놨던 거고, 나머지 이제 또 경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지금 가장 좋은 것이 100대 국정과제와 지역 분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대 국정과제와 지역 분석을 중간에 이제 세치기라고 그래야 됩니까? 세치기로 넣어서 3부 강의서부터는 3부, 4부 강의는 그 강의를 해드리고, 다시 이제 여기에 가서 지상권이 뭔지, 지역권이 뭔지, 전세권이 뭔지, 임차권이 뭔지, 이런 걸 갖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